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국제사회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명목 GDP는 세계 14위에서 15위권. 그런데 실제 국력 순위는 무려 세계 6위입니다. 그것도 핵무기 가진 프랑스를, G7 회원국 일본을 제치고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단순한 국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투자,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1위부터 나열해 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그리고 6위, 대한민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 이게 2026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최신 국력 순위입니다. 한국 GDP는 세계 15위권, 1조 9,400억 달러. 반면 일본은 4조 4,600억 달러로 5위입니다. 경제 규모로만 보면 일본이 한국의 2배 이상이에요. 프랑스도 3조 5,500억 달러로 7위입니다. 그런데 국력 순위에서는 한국이 두 나라 위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체중 60kg인 선수가 체중 90kg짜리 헤비급 선수들을 링에서 때려 눕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세 가지입니다. 군사력, 반도체,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 지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군사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 즉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5위입니다. 일본은 7위예요. 핵무기 없이 핵강국들 사이에서 재래식 전력 기준 세계 5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포, 쉽게 말하면 스스로 이동하는 대형 야포입니다. 한국이 2,780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3문, 14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전차는 1,831대 대 734대, 전투기 242대 대 217대, 그리고 예비군이 무려 310만 명입니다. 일본 예비군은 33만 2,500명, 한국이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국방 예산은 더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본 580억 달러, 한국 448억 달러. 예산은 일본이 더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어떻게? 바로 자기 손으로 무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25일 경남 사천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KF-21 보람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양산 1호기가 공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마하 1.81의 속도, 7.7톤의 무장 탑재 능력,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독자 개발한 ASA 레이더를 탑재해 150km 밖의 적을 탐지하고 20여 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합니다. 이 전투기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세계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자국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미국, 러시아,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입니다. 일본은 F-2 전투기를 만들었지만 미국 F-16을 기반으로 했고 순수 독자 개발 초음속 전투기는 없습니다. 한국이 앞서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가 KF-21을 수입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오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국력 순위 6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21세기의 석유, 반도체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핵무기가 권력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석유와 철강이 권력이었죠. 그렇다면 2026년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무엇이 권력일까요? 바로 칩, 반도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AI 개발 경쟁에서 가장 먼저 봉착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칩이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AI 전용 반도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AI 훈련을 못합니다. 챗GPT도, 구글 제미나이도, 모든 AI가 이 칩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HBM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사실상 두 곳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 다 한국 기업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삼성전자는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AI 수요 폭증으로 메모리 공급이 부족하고 고객사 주문이 이미 2027년 불량까지 밀려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모든 AI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제발 칩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식당이 밥을 하려면 쌀이 필요한데 그 쌀을 파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쌀 없이 밥 못하고 밥 없으면 식당 문 못 여는 거잖아요. AI 없이 사업 못하는 21세기에 그 AI의 핵심 재료를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순자산이 2026년 4월 기준 216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뛰어올랐다는 사실. 이게 단순한 부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곧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에서 얼마나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2026년 1월 세계 최초로 AI 안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정신건강 영향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AI 규제입니다. 칩을 만드는 나라에서 이제 AI의 룰 자체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하드웨어 제조국에서 글로벌 기술 표준 설계국으로 격상된 거예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세 번째, 한국과 일본의 진짜 격차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은 일본 아래 있는 나라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20세기의 상식이었죠. 그런데 2026년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국력 순위, 한국 6위, 일본 8위. 군사력 지수, 한국 5위, 일본 7위. 자주포 보유량, 한국이 일본의 14배. 소프트 파워에서는 아직 일본이 3위, 한국 11위로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K-팝, K-드라마의 성장 속도를 보면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어요. 2026년 1분기 K-팝 음반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두 가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둘째는 기술 정체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90년대 전성기 이후 30년 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국이 치고 나오는 동안 일본은 멈춰 있었어요. 미국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사례다. 유일한 사례입니다. 단 하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을 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영상이 그냥 한국 최고야 하는 자화자찬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대국이 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목 GDP가 밀리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 명목 GDP는 1조 9,400억 달러로 세계 15위권입니다. 더 심각한 건 대만과의 격차입니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이미 한국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2031년이 되면 그 격차가 1만 달러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반도체 특수를 타고 성장한 대만이 1인당 생산성에서 한국을 추월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둘째, 실질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1.9%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중동위기 영향으로 2.5%로 올라갔어요.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높다는 건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인구 절벽. 이건 어쩌면 가장 무거운 문제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 수준으로 전 세계 꼴찌권입니다. 지금 국력 6위를 만든 것은 수십 년 전에 태어난 세대들의 노동력과 기술력입니다. 그 세대들이 은퇴하고 다음 세대의 인원이 절반도 안 된다면 지금의 방산도 반도체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올라선 국력 6위의 자리가 10년 후에는 다시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실리만 존재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철저한 계산 위에서 군사력과 기술 패권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날카롭게 갈아온 나라입니다. GDP 14위 국가가 국력 6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경제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느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없이 AI 못 만들고 자주포 없이 전선 못 지키고 K방산 없이 동맹 유지 못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한국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정점이 되어선 안 됩니다. 반도체와 방산이라는 두 기둥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만들 인구 구조의 혁신. 이것이 없다면 6이라는 숫자는 영광의 기록이 아니라 쇠락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이 순위를 10년 후에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고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